예, 오늘은 지구 환경의 변화 두 번째 시간, 대기 대순환과 엘니뇨, 그리고 해수와 사막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62페이지, 그리고 2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적으로 생기는 대기의 순환을 말해요. 예. 지구 전체적으로 생기는 순환을 말하는데 이 순환이 생기는 원인이 있겠죠? 예, 첫 번째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지구는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대기 대순환의 원인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구의 자전 효과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원인에 의해서 지구에서는 헤들리 순환, 그리고 페레 순환, 이렇게 극순환, 세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아까 대기 대순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 맞아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저위도 지역, 그치? 적도 지역, 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따뜻해. 왜? 에너지가 많이 도달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따뜻한 지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저기압을 형성을 하게 되고, 공기가 부족하니까 저기압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어떨까요?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게 되겠죠? 추운 지역에 있는 공기는 차가워져서 밀도가 커져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 차가워진 공기는 저위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 저위도에서 생긴 따뜻한 공기는 극지방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순환세포가 대기의 대순환은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순환 한 개밖에 안 생겨.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두 번째, 지구의 자전이 있어요. 자전까지 고려를 해줘야 우리가 실제로 지구에서의 생기는 순환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구의 자전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예, 적도 지역에서는 아까랑 똑같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30도와 위도 60도. 위로 올라간 따뜻한 공기는 어디까지? 성층권까지 위로 올라가다가 양쪽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내려온 공기는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예, 한쪽 방향이 아니라 위아래로 다시 이동을 해 가겠죠. 예, 극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극지방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여기 아래로 내려오게 될 거야. 당연히 양쪽으로 퍼지게 되겠죠. 아래로 내려온 공기는 여기 적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다시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위로 상승한 공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위로 상승한 공기 당연히 양쪽으로 퍼져 가겠죠? 예, 퍼져 가서 이렇게 순환세포가 세 개가 생기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적도에서 올라간 공기로 인해서 생기는 이 순환, 그리고 극지방에서 내려온 공기에 의해서 생기는 순환, 그리고 여기 이 중간에 생기는 이 세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개의 세포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에서 생기는 순환은요,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극지방에서 생기는 순환, 극순환, 그리고 가운데 생기는 순환, 여기 페레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압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적도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기압대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저기압. 또 공기가 올라가는 곳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맞아요. 위도 60도씨 부근. 위도 60도씨 부근에서도 공기가 올라가서 저기압대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기가 내려오는 곳에서는 공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져서 고기압대, 고압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극지방에는 당연히 차가운 공기가 모이게 되니까 고기압대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저기압대의 특징으로 보자면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많이 발생해서 강수량이 많을 거야. 강수량이 많고 고기압대에서는 반대로 공기가 내려오니까 있던 구름도 사라져서 강수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수량 적어진다 라고 보시면 사막은 지구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위도에서 많이 분포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게 되는 저위도에서 형성을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위도에서는 저압대가 형성을 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서 사막이 많이 형성되지를 않고 여기 보이시죠? 고기압대, 강수량이 적은 고기압대에서 사막을 많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면 교재 263페이지 여기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사막이 어디에 분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면 볼게요.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 타클라마칸, 그리고 고비 사막, 모하비 사막까지 쭉 연결을 해보면 어디? 맞아.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위도 30도 시대에 존재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이 위도에서 사막이 많이 존재하는지 알겠죠? 맞아요. 고압대가 형성을 하기 때문이야. 그치? 사막화. 근데 사막이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사막이 커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막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던 사막이 점점 커져서 사막이 넓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 영향은 그렇지. 사막이 커지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어나게 되는데 농경지가 줄어들고요. 농경지가 줄어들면 작물을 수확을 할 수가 없어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봄철에 황사가 심하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대책은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요. 이 사막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점점 넓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렇지. 사막화가 생기는 원인은 사막이 왜 넓어질까요? 맞아요. 강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지. 그치? 강수량이 줄어드는 게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인위적인 요인이에요. 인간이 활동하고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맞죠. 숲에 있는 나무를 무자비하게 벌채를 하게 돼. 그리고 가축들은 키우니까 가축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작지나 숲에 있는 여기 그렇지. 무분별하게 방목을 하게 되면 그치 가뜩이나 조금 남아져 있는 생물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경작지 면적이 확대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강수량을 많이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노력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인위적인 요인을 좀 줄여 나가면 되겠죠? 예, 그러면 대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아까는 우리가 숲에 있는 나무를 많이 잘랐는데요. 그렇지. 숲의 면적을 늘리고 한마디로 나무를 많이 심자는 거지. 그리고 그렇지. 기존에 있던 나무를 좀 없애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키웠던 가축의 방목도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이 실질적인 대책으로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해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여기 대기 대순환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대순환. 대기 대순환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공기 흐름을 다시 볼게요. 그렇다면 어디 보자. 고기압에서 생긴 대기의 흐름은 아래 방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고요. 고기압대에서는 그치?
고기압 대선의 양쪽으로 공기가 퍼져 나갈 수가 있겠죠. 위아래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를 했었죠? 맞아요. 지구의 자전을 고려를 했었죠. 지구의 자전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하는 방향에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휘게 되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휘게 돼요. 그치? 이것은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서 그런데 이거는 지원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데 실제로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대에서는, 그치. 우리 그 고압대에서는 이동하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게 되니까 요렇게. 너무 크네요. 그래서 요런 방향으로, 그치. 오른쪽으로 휘는 게 바람이 불게 되겠고, 여기에서는 오른쪽이면 이쪽 방향이겠죠? 예, 그리고 적도에서 30도씨 사이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이름이 있거든요? 예. 적도에서 30도씨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역풍의 바람이 지금 어느 쪽에서 불어오고 있어? 맞아요. 북동쪽, 북동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위치해 있는 여기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 편서풍이 불어요. 채워보자. 편서풍. 그리고 극지방에서 60도씨로 부는 바람은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이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바닷물은 계속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이렇게 바닷물의 이동은 우리가 일정한 흐름, 바다의 일정한 흐름을 해류라고 하는데 바다 표면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표층 해류라고 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대기 대순환과 표층 해류. 지금 교과서 263페이지?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바람의 흐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불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 표층해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동무역풍. 북동무역풍이 위치하는 곳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불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 어떤 바람이 생기게 되냐면 무역풍. 여기에서 북적도 해류 보이시나요? 맞아요. 요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 북적도 해류.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요 바람으로 무역풍이 불게 되니까 남적도 해류가 발생하게 돼요. 두 번째, 편서풍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서풍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 편서풍은 요렇게 30에서 60도시에서 요렇게 부는 바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생기는 해류는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남국 순환 해류가 됐겠죠? 예.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그리고 남극 순환 해류, 이렇게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무역풍의 약화로, 그치? 무역풍은 언제 부는 바람이었죠? 어느 위도에서? 그렇지. 적도에서 30도시에서 부는 바람이 바로 무역풍이 됐었죠? 그치? 무역풍이 부는데, 무역풍이 약해져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류가 흐름이 약해져서 어디에? 동태평양에 있는 적도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평상시에
날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평상시. 정리를 해 볼게요. 얘를 좀 지우고 가는 게 낫겠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한번 알아보자면, 잘 안 써지네요.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평상시 온도, 날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이동.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냐면, 맞아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야. 무역풍은 어떤 해류가 흐르게 될까요? 맞아요. 따뜻한 물이 흐르게 되겠죠? 북동무역풍 기억하시죠? 그치? 북동무역풍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맞아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 해수의 경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경사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게 될까?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불게 되니까, 그치? 동에서 서로 계속 불게 되니까 바람은 당연히, 그치? 물은 서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기는 현상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다 적고 넘어가자. 용승, 그리고 표층수원, 그리고 이 지역들의 일반적인 날씨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바닷물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부족하단 말이야. 동태평양이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채워줘야 될까요? 맞아요. 서태평양에서 채워줄 수는 없어. 왜? 무역풍이 계속 불게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이 빈 물을 채워줄 수가 있냐면, 맞아요. 여기 심층에서 아래에 있는 심층에서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그치? 찬물이 올라옴. 찬물이 올라옴. 올라와서 채워주게 되는데, 그래서 찬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동태평양 지역의 용승이 활발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의 상태를 보자면 아래쪽에 있는 물은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많을 거야. 용존 산소량이 많고, 그리고 영양 염료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굉장히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물이 되겠죠. 그러면 표층수온 보도록 할까요? 따뜻한 물이 이동해온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동태평양, 찬물이 올라오는 동태평양 지역은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해수의 영향 때문에 날씨도 변하게 되는데, 날씨도 달라지게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태평양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같은 지역이 있는 곳으로 따뜻한 물이 있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하겠죠? 기류가 발달하고 저기압에 의해서 그룹이 많이 발생하면 맞아. 강수량이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열대 우림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자랄 수 있는
날씨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태평양은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요.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이유 알겠지? 표층손이 낮기 때문에, 그치? 고기압을 형성을 하게 돼서, 고기압. 기본적으로 맑고 건조한 날씨, 그치?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게 돼요. 그치? 대표적으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페루 지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을 들자면 아까 이 지역은 용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산소량도 많고 영양 역류도 많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엄마 따라서 마트에 가면 페루산 생선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용승에 의해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평상시 날씨였는데 이제 기상이변이 생겼어요. 그치? 기상이변이 생겼는데 무엇이? 엘니뇨라고 하는 기상이변이 생겼는데 엘니뇨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 했어? 무역풍이 약화가 됐죠? 약화가 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옆에다가 바로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여기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쭉 연결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태평양, 서태평양, 그치? 많이 이동을 하지 못해, 그치? 그래서 해수의 경사가 여기도 빨간 걸로, 여기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많이 이동을 하지 못하니까 경사가 완만해요. 오히려 여기 있는 경사된 원래 있던 높이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서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용승이 일어난 이후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여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용승이 이제 억제가 돼. 왜? 물이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억제가 되고. 여기 헷갈릴 수 있겠다. 여기는 지우고 갈게요. 용승이 억제가 되고. 그리고 표층손. 이게 중요한데. 표층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찬물이 올라오던 지역이었는데, 따뜻한 물이 잘 이동하지 않으니까, 평상시보다 표층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여기 있는 표층손,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이동해 오지 않으니까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날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하죠. 표층손이 올라가니까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저기압이 발달해요. 강수량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태평양 하강 기류 발생을 하고 고기압을 형성을 해서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상이변. 원래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었지? 강수량이 많은 지역인데 비가 안 온대.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너무나 비가 안 와서 가뭄이라는 기상이변 나타날 수 있고요. 너무 건조해 산불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엘니뇨, 동태평양 지역의 기상이변 보도록 하자면 비가 많이 안 내리던 지역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온대요. 그치? 비가 너무 많이 온대. 홍수의 피해 일어날 수 있고요. 아까 용승이 억제된다고 했어. 용승 억제. 원래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살 수 있었던 지역인데 용승이 안 일어나니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어장에 황폐화가 일어납니다. 어장에 황폐화. 굉장히 큰 문제죠. 한쪽 지역에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태평양, 서태평양 모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바로 엘니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해 둬야 될 게 라니냐가 되는데 라니냐.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예요. 무역풍이 오히려 더 강화돼서 생기는 현상이 되겠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이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이동을 하게 되고 해수의 경사도 겁나 되게 심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용승도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겠죠. 이 양도. 그러면 수온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지고 여기도 평상시보다 너무 크게 수온이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죠. 예. 문제가 되는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맑은 날씨인데, 그치? 적당히 비가 안 와야지.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라니뇨 기간에는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날씨가 너무 추워져. 그치? 왜? 수온이 너무 낮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도 비가 안 내리는 날씨, 가뭄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추운 날씨, 한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원래도 강수량이 많은 날씨인데 너무 많이 내려도 여기는 홍수의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바람이 한 번만 잘못 불어도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등 크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날씨니까 여러분들도 잘 정리하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고 예, 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